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극복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난TV로 운영을 하다가 고난TV라는 채널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코난TV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부로 고난 극복TV 자유통일당 지원 채널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제 단독 채널이 됐죠. 이제 고난극복TV를 누르면 다른 것이 나오지 않고 저에 관련된 영상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광화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화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이유는 크게 7가지로 저희가 이제 문재인 퇴진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정리를 하고 기독교인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퇴진 첫 번째 이유는 한미동맹 파기.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은요, 계속 그동안 동맹국가였죠. 저희 남한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고 나서 멸망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이 일본에서의 독립에서의 우리 해방을 시켜주고, 원폭 히로시마 원폭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일본에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독립을 1948년도에 우리가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건국을 하게 되었죠. 건국을 하게 되었고, 정말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 국가죠. 저희가 뭐 미국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영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저희를 기독교 국가로 전도를 하였고, 또 미국도 또한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분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나라에 큰 도움을 준 나라이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면서 세계 모든 질서를 통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멀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최근에 보셨잖아요.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들, 공산주의 국가들, 최근 솔레이마니를 추격해가지고 솔레이마니만 딱 한 사람만 적중시켜서 사망시킨 사건 아시죠? 미국이 그런 국가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국가고, 미국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솔레이만이라는 이슬람 적세력, 공산세력 격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한미 동맹을 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는 이 문재인 정권, 당연히 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최근에 미국 대사관 이름이 또 까먹었네.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 해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이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코털을 하나씩 뽑는 그런 시위를 하면서도 사다리를 타고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올라가는데도 경찰들은 저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에 있는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를 시키고 있죠. 소득 주도 성장이 뭡니까? 소득을 높여가지고, 국민 소득을 높여가지고 말 그대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기초 원리인데,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소득 주도 성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는 최저시급이 약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약 2년 후에, 2년 안에 시급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죠. 주유수당이다, 뭐 고용수당이다, 뭐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을 넣다 보니까 시급이 8천 얼마였던 게 주휴수당이다 못하니까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예, 약 2배가 넘는 거의 2.5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을 그 높은 시급을 주고 쓸 수는 없죠. 예. 그로 인한 결과는 사회초년생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취직이 안 됩니다. 직장에 취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보통 음식점 많죠. 음식점이나 이런 호프집 같은 경우에서 그런 높은 시급을 주면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고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 일하는 사람, 예, 노동자의 편입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영업자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 평생 노동자로 예? 종업원으로 살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수당 정책이 공짜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청년들 실업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폐업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리예요. 자연스러운 순리고 장사가 되지 않는데 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봐야 남는 게 없는데 그것이 남는 이유이 아니라면 장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예? 인건비 때문에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도 이제는 야간에 문을 열지 않죠. 1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전에는 10개가 문을 열면 7개가 문을 닫는 실정이었다면 지금은 10개가 문을 열면 9개가 문을 닫고 있는 폐업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즉각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 지금 현 시국이 소득 주도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들,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구하고 예? 물건을 생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건의 원가가 예?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고 주 52시간이라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은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시급은 10,000원이지만 주 52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전에 12시간 일했을 때보다 더 조금 벌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쓰고 3시간씩 쓰고 왔다 갔다 교통비만 많이 나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지는 돈이 너무나 많고 자영업자들은 일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12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2시간을 썼다. 10시간 넘게를 썼다. 만약에 식당에서 하루에 13만원에서 14만원이라는 돈이 최소예요. 최소. 만약에 주방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최소 금액이 13에서 14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시급 외에도 식대를 먹을 걸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종업원으로 인해서 12시간을 쓰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15만원 가까운 돈이. 과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 개인 영세 사업자들은 예? 문 닫지 않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날고 기는 재주가 없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서비스 업종에 보면 10시간 이상을 항상 고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 손발이 맞는 사람이 같이 장시간에 일하는 것이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다들 알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다 사라진 거죠. 서로 죽이는 거죠. 고용주로서 그리고 또 종업원으로서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은요.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많은 예? 청년의 이제 뭐 창업을 꿈꾸는 예? 많은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거를 이제 깨닫고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원전 파기. 원전 파기가 뭡니까? 원전 파기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가장 큰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이 나라의 수출, 원자력을 수출, 예?
이 기술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천조, 3천조가 넘는 잠재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애국 사업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 그 기술자들을 4배나 5배 이상의 엄청난 임금을 주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사우디, 이슬람 쪽 이런 데 보면 왕세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석유로는 앞으로 미래가 장담이 못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건을 통해서 보았죠. 베네수엘라도 똑같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먼저 했던 나라죠. 퍼주기 정책. 근데 석유? 펑펑 쏟아지는 석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망했죠.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등을 져서 그래요. 미국과. 그럼 미국과 등을 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주 독립을 이룬 베네수엘라. 미국이 세계 질서를 통용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에다가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고 둘은 모르는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미련하죠. 절대 미국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저희는. 갑자기 또 세 번째를 얘기하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없으면, 주게 되면, 세계 어느 곳에 수출도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는 바로 그 선진국에서 이제는 빈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이가 왜 원자력을 파기를 하냐?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이제 원자력, 핵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핵기술이 김정은이가 갖고 있어야 되고, 핵 보유국가는 김정은이어야 되고, 북한에서 시키는 지령대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라는 결과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핵 개발할 수 있어요. 핵 개발할 수 있고, 엄청난 자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쟁국가가 되기 싫으니까, 그냥 북한에다가 그냥 우리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런 엄청난 자행을 벌리는 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안보 해체. 국방부 해체되었죠. 군기관이 엄청나게 장축되었고요. 제가 군 시절에 군복무할 때만 해도 2년 2개월, 2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현역병 오뚜기 부대 8사단 21연대 1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지만 26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이 지금 18개월인가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16개월인가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 1년 가까이 1년 정도가 단축이 된 건데 뭐 그뿐이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군 기강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군인들 월급 많이 올려줬습니다. 문재인이가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당선이 된 것도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부정선거죠. 부정선거가 더 크고 뭐 부정선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문재인이가 결과적으로는 국방을 해제시켰다. 월급을 많이 주는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안에서 동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그걸 통과를 시키고 민중당하고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같은 한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만 바꿔가지고 경쟁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그들이 밀고 나가는 게 그거예요. 평등이고 페미니즘이고요. 퍼주기 정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약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중독되게끔. 공짜 돈으로 인해서 중독되게끔. 군인들은요, 지금 나라를 지킬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놀자판이에요. 군대가. 그리고요, 군대에서, 군대 복무기간 말고, 육군에서, 육군이 아니고 공군 정찰기를 가동을 시키지 않아요. 정찰기를 가동을 시켜야지 3일 전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레이더망에 잡혀서 우리가 선제 경고를 해가지고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고요. 선제 경고로 인해서 저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정찰기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저가 통일을 해도 괜찮다. 예. 항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국방 해제되었고 모든 안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보안 같은 경우는요, 이미 김정은하고 이미 다 소통이 된 상태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주고받기가 굉장히 간단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그 모바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북으로 다 넘어갔다고 지금 예,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예, 북한에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방해제와 안보해제 심각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4대 강보였지. 4대 강보는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죠. 이명박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건설 사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사업의 귀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빠삭하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뭐 건설업자들한테 바가지 쓰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나라 애국한답시고 4대 강보를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4대 강보를 지었죠. 그래서 4대 강보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 홍수로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4대 강보로 인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예, 공급이 잘 되고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너무 잘 자라니까 풍년이니까 얼싸도 다 춤추고 덩덕쿵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예? 수입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정말 저는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농부들이 좋아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서 4대 강보 해체한다니까 결국 자살한다,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돈 주고요, 이렇게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돈 주고 만든 4대 강보를 굳이 왜 해체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북한에서 지령받아가지고요, 김정은하고 합작해가지고 4대 강보 해체를 해야 우리나라를 점령하기가 쉽거든요. 4대 강보는요, 지금 해체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예? 해체했을 때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은요, 더 큰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필코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설마 북핵한테 넘어가겠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겠어? 설마 하다가 나중에 늦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위기가 정말 닥쳤을 때 뒤늦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때 행동하면 뭐하냐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면 그 수고는 누가 할 겁니까? 심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여섯 번째, 외교 왕따. 외교 왕따에 대한 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작년에 G20 정상회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20개 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G20 정상회담 포럼회의 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들을 모셔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머지 러시아 그리고 각국 영국 모든 메르켈 총리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초대를 받은 그런 20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신 앉혀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광을 하다 다녔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일본에서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각종 회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러 다니고 경제부총리를 뒤통수를 보이게 해놓고 앉혀놓고 김정숙 여사랑 관광을 즐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얼굴 살짝 비춰놓고 청와대에서 뭐라고 홍보를 했는지 아십니까? 외교 천재 문재인 해가지고 어디야 저기 사우디 무슨 왕세자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모습, 그런 걸 하면서 외교 천재 이러면서 홍보를 한 게 청와대예요.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문재인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럼 마치는 날 또 나타나가지고요, 비디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시진핑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거절당하는 게 여러 차례 보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문재인을 본 척도 안 해요. 왜겠어요? 아니 정상회담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관광이나 하러 다니고 예? 처음과 끝을 국민들에게 눈속임으로 가리려 했던 그것이 각국 정상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만 언론에 속아라는 거예요. KBS, SBS, MBC에서 예? 그런 것만 내보내죠. 문재인이가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속내는 드러나지 않죠. 왠지 알아요? 언론 노조가 문재인 정권에 모두 장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고 뭐고 전부 다 문재인이 좋은 기사를 내보내려고 하지 나쁜 기사를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G20 정상회담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희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정말로. 악수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뭐 이상한 무슨 후스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는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있죠. 사우디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악수 받는 사람들은. 나머지 정상들은 다 고개 저어요. 저놈 또라이라고. 그냥 부끄러운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예? 긴급 회담하러 간다고 갔죠. 돈을 수십조를 갖다 바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를 도와줘라. 그 얘기했다가 2분도 안 돼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예. 쫓겨나고 예. 회담 자리에 가면 어떤 짓을 하냐? 트럼프나 뭐 김정은이랑 회담을 하고 있을 때는 뒤에서 물이나 떠주고 예?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수장이 예? 돼가지고 물이나 떠다주고 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뒤에서 쳐다보고 그것이 수장입니까? 나라의 수장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김정은의 대변인 예? 시진핑의 예? 형제 예? 형제 국가래 자기가 우호 국가래. 아니 중국이 어떻게 우호 국가예요? 예? 중국은요 역적이죠. 예전부터 계속. 근데 중국하고 공산당하고 손을 잡으니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로 우리가 꼭 문재인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이 대목을 주시하고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냐. 교과서를 보십시오. 요즘 애들 교과서. 교과서에 김일성을 영웅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최근에 인원고 사태 아시죠? 인원고 사태에서 김일성을 영웅이라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가 그 영웅의 예? 후계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과 악수하는 장면들, 시진핑과 만나는 장면들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니 교과서에 실려야 될 거는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역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어야지. 왜 그런 것들은 다 삭제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왜 공산주의자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손을 잡자고 합니까? 아이들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자기도 원하지 않는 것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뭡니까? 공산주의는요 기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옥이죠.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 세계 최악의 빈민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과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형제다 그러면서 퍼주기 자꾸 하니까 예?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저 새끼 나서지 말아라. 한심하다. 이러면서 그 신문에도 났죠. 북한 신문에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절 그런 보도를 안 하죠. 왜? 문재인이가 각종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 언론사나 예? 공영방송이 무사하겠습니까?
지탄을 받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문재인에게 아양 떠는 각종 언론 노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텔레비를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고기 사건 아시죠? 아, 갑자기 또 왜 생각이 안 나냐. 소고기를 먹으면 뇌세포가 빵꾸가 난다. 광우병. 제가 광우병에 대해서 연설도 최근에 했죠. 성남 거리 행진 집회를 하면서 15분의 연설을 할 때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실시간을 안 하고 녹화 방송을 하니까 더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실시간을 할 때 막힘이 없는데 녹화 방송을 하니까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우병 사태 때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고기 제일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광우병이라고 하니까 소고기 먹으면 다들 뇌세포가 빵꾸가 나고 광우병으로 인해서 30년 정도 뒤에 20년에서 30년 뒤에 그 증세가 나타나서 죽게 된다. 이런 거짓 언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었죠. 그럼 소고기 값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소고기 값이 너무 싸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보니까 어때요? 광우병 걸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10년 뒤나 20년 뒤에 과연 광우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도 건강하거든요.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언론이 속이는 거는요, 국민의 눈가기를 속이는 거는요, 간단해요. 강력한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고 그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국민들 눈 속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비록 우리나라 얘기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세워진 대통령이란 건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일루미나티 세력, 프리메이슨 세력이 만든 합작품이 오바마입니다. 가짜 대통령인 거죠. 각종 CNN, 폭스 이런 방송들 모두 이 민주당 세력에서 섭렵을 해가지고 모든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세뇌를 시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영웅으로 나타난 게 오바마죠.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오바마의 후임자로 힐러리 클린턴을 이미 지목을 해놨어요. 일루미나티 세력과 그 강력한 뒷세력들, 민주당 세력들이 이미 힐러리 클린턴을 지목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힐러리의 호감 있는 모든 방송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 트럼프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겁니다. 미국에 내놓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연설을 하러 다닐 때마다 미국 전 지역을 연설을 하러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체력에 지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부흥인가, 이것이 과연 연설장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위대한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살리겠다는 그 결사항전으로 연설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공화당 출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예측한 사람입니다. 제 지인들이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 대통령을 연임하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가 연임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이상 연임하지 못하고 후계자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예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한 것, 그 이후에 유럽연합 탈퇴, 이 사건도 제가 예견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며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베리침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권력과 악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술집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단에게 팔아넘기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으로 만드는가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호주 아시죠? 호주? 산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세계 최고의
예? 자연, 광경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호주, 꿈의 나라 호주라고 할 정도로 그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결코 이 산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통과가 되고 적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이가 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 정착이 된다면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가정 말살됩니다. 교육 말살됩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지키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다면 이 정부를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광화문은 그래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7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식 귀하죠. 내 부모 귀하죠. 내 지인들 귀하죠.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진 국가입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4대 기조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마지막으로 기독교 입국론. 이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4대 기둥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나몰라라 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4대 기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김일성 주체사상에 우리가 빨갛게 물이 들어 정말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9일 광화문 3.1절 대회, 3.1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2월 29일로 옮긴 것입니다. 3.1절 대회를. 그러면 이후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북한이 우리를 적화통일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북한은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고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너무 일 추진력이 느리고 하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추진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면 모두들 들고 일어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포장한 것 뿐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은